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연락을 못 받으셔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채택된 이후에는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그때 한 3시 새벽 한 3시 뭐 한 3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혹시 발언하신 건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발언은 없고요. 그냥 계엄 해제에 대한 그 얘기를 국방장관께서 하시고 뭐 이견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그냥 해제하는 걸로 다 동의하고 끝난 전체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이 다 동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는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계엄 자체란 그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이 있고 만약에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적으로도 이 법이 확실하죠. 반헌법적이고. 그것까지는 뭐 제가 지금 뭐라고 국무총리의 네, 예, 그리고 부서 국무위원들의 부서 절차 그리고 국회 통과 절차 이 모든 것들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건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더 그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도 못했지만 예. 후에 하여간 뭐 알게 돼서 그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헌법 제 77조 그리고 계엄법 제 2조와 4조를 보면은 윤석열이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국헌을 문란케 한 유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뭐 이제 나름대로 이 그 법기관에서 다 제대로 판단해서 발표를 하시겠죠. 그때 계엄군이 투입되고 했던 행위 자체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막은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을 방해하긴 명백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가 그런 판단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니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시겠다는 뭐 겁니까? 국무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고 혼란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답변을 그걸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건 뭐 이제 법적으로 다 판단을 하시겠죠. 제가 먼저 그런 판단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본 사항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방해한 행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가 명백히 주어졌는데 그것을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판단조차도 장관으로서 못 한다는 물론 겁니까? 계엄 자체는 저도 물론 당연히 반대하고요. 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이제 국가 대변인 자격을 문체부 장관이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장관님께서 이거 직접 발표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 장관님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작성은 아마 우리 총리실 쪽하고 국조실 예. 뭐 이런 데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유병채 실장님 나와 계시죠? 이 문안은 총리실에서 온 거 그대로 장관님께 드린 겁니까? 일부 장관님 일부 장관님 발표용으로 발표 전에 일부 표현이나 이제 내용만 이제 좀 정리해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겁니다. 어떤 부분을 표현을 바꿨습니까? 뭐 문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에 좀 매끄럽지 않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윤문만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 내용에 보면은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사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체제의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실은 호소한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국정 자체가 운영되기가 좀 어렵다고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다 해서 그런 문안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없으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까요? 국무위원들이 없으면은?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있으니까요. 예, 장관님께서는 이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로 표현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국무위원급의 이런 고위공직자로 생각하겠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 탄핵된 분들의 10여 명은 대부분이 검사들이었습니다. 비위 검사들. 국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설사 장관이 공백 상태라 하더라도 다 차관들이 있고 국정에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 윤석열의 담화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지금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요. 그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 국정의 혼란스러운 점을 좀 조기에 안정시키자라는 뜻의 호소문으로 그거 외에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탄핵 그때는 첫 번째 탄핵안이 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두 번째 탄핵 사추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 명백하게 탄핵 소추안의 부결의 목적을 띠고 발표한 호소문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날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 국무위원들이 힘들어했고요. 또 특히 이제 뭐 아마 참석하셨던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아마 조사에 이제 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국정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제가 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그동안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도 다른 일에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직접 호소문을 좀 국민들께 낭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게 된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호소문의 내용이 명백하게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그리고 결국 내란 선동에 부합하는 행동을 발언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네. 받아들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호소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단순히 그냥 그것이 뭐 그거를 지지하거나 뭐 동의를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이 국정이 좀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의미라 하더라도 윤석열과 똑같은 탄핵에 윤석열이 지적한 게 뭡니까? 탄핵을 주장했고 예산 감액을 지정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동의하고 부합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개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형사소송법 90조에 모르십니까?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거기에도 그 개헌법 형사소송법에 내란죄로 인정이 되고요. 선전선동을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 뭐 저희 자체가 이미 뭐 그런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왜 사과했습니까?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사과를 했던데. 그는 어쨌든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또 실제로 이 여러 가지 뭐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면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상당히 다시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뭐 지금 뭐 의원님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3 위헌적 계엄 사태는 내란죄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신중히 발언해 주시고. 아니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 모든 것을 지금 판단을 전 상식적인 판단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막은 국헌 문란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판단을 못한다 그러고 이미 내란 수배로 이미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 있고 조사 중인데 그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못하겠다 하시고. 아니 국무회의에서는 그 국회 해제됨과 아마 동시에 전달이 돼서 아마 해제가 된 거로 의결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자, 부족한 부분은 한혜종에 대해서 11시 27분 30분인가 통고가 됐더라고요. 계엄 포고령이 언제 내려진지 아십니까? 그 저는 10시 반쯤 포고령은 11시 27분에 내려졌고요. 예. 그 불과 3, 4분 사이에 국무총리실 당직사령실에서 연락을 해서 한혜종을 해제 조치하라. 예,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한예종 국무총리실은 이미 계엄사의 포고령과 거의 동시에 본인 그 국무총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전혀 그 계엄이 자신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계엄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계엄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 총당직사령실에서 아마 전 그 정부 부처나 소속 기관으로 아마 그게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마 이제 뭐 비상적인 상황이 생겼다고 그 당직사령은 아마 그 제 말은 이미 계엄을 실행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거의 계엄 포고령 발표와 동시에 한혜종에 대한 폐쇄령이 내려졌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한예종에 뭐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 부처를 비롯한 그 소속 기관 전체로 아마 그게 내려갔을 거예요. 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